여론조사도 정치 전문가도 언론도 학계도 모두 틀렸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초박빙일 것 같았던 미국 대선이 결국 트럼프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자, 이번 대선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보면 좋을지 우리에게도 참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생각하는데요.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결국 미국 국민들의 선택은 트럼프였습니다. 이번 대선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은 많이 이렇게 엇갈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베팅 사이트를 좀 많이 보자 하는 쪽도 그렇죠. 이렇게 했습니다. 어제 방송도 어떤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고 현장 분위기보다는 시장의 돈 흐름을 중시해서 방송을 해드렸는데요. 사실 전체적인 지지도는 항상 해리스가 높게 나왔죠. 그렇죠. 근데 이 방송을 통해서는 돈의 흐름이 중요하다 해서 베팅 사이트를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50%대, 60%대, 80%대까지 아마 시청자분한테 전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이번에는 돈의 흐름을 중시하는 시장 움직임이 정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는 여론조사기라든가 그다음에 정치 전문가라든가 쪽집게라는 예시라든가 미국의 학계라든가 이런 쪽이 전부 틀리고 초박빙 몇 노랄 승부 이런 것이 전부 무색화되는 그렇죠. 이런 트럼프의 압승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대통령직과 그 다음에 상원직으로 얘기할 때 현 정부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트럼프 트리플 크라운에 좀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이런 쪽도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트럼프의 트리플 크라운은 달성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국 지지도가 이겼습니다. 그렇죠. 득표율이 이겼고 그다음에 선거인 단수도 이겼습니다. 대통령직이 확정됐죠. 그다음에 의회 상원 중에 상원은 장악했습니다. 마지막에 어제 말씀드렸던 소위 230년 만에 더블 플립이 지금 이렇게 달성되느냐. 여기 아직 민주당이 나오지 않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이 이렇게 지금 상태에서 오면 민주당까지 장악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0년의 더블 플립 현상은 나타날 가능성이 적은데요. 아까 김채연 PD께서 레드 스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는 저는 현재의 분위기를 더 이렇게 돋기 위해서 트럼프 트리플 크라운에 이어서 국민 지도까지 상호한 선거인단까지 모두 지득해서 트럼프 쿼드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 이게 레드 스윕과 동일한 의미다. 그래서 이번은 전부 모두가 정치 전문가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부 틀리게 되는 배경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트럼프가 압승을 하게 됐는데요. 왜 압승을 하게 됐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에 세계 경제라든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보다도 왜 미국 사회가 이렇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을까? 이게 더 앞으로 미국의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방향을 설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일전에 왜 바이든 정부가 경제 고통지수라든가 경제 지표로 오면 괜찮은데 왜 이렇게 부진할까 하는 쪽에 마이브 세션 얘기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의 의미는 일단 성장률 같은 경제 지표의 의미는 지금은 많이 줄어들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도 경제 지표는 좋았습니다는 국민들이 느끼지 못했다 하는 차단방이 많았다 하는 쪽이 다 공통적으로 지적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미 유권자들은 불안합니다. 미국이 죽었다 이런 표현을 쓰죠.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미국이 죽었다. 그래서 강한 대통령을 원하는 거거든요. 왜 미국이 죽었을까 하는 측면은 대외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거 차단시키지 못하고 3년 동안 질질 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팔레스타인의 전쟁도 지금 1년 넘게 이렇게 끊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연일 쐈는데 바이든 정부는 이걸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 국민들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넘어온다 하니까 불안한 거죠. 그래서 강한 미국이 죽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대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디스토피아 문제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는 마약 사건. 미국이 제2아편 전쟁이라 해서 이렇게 중국화되고 있다. 총기 전쟁, 총기 사건, 낙태 문제 이번에 결정적이었죠. 동성연애 문제. 이런 문제에서 미 국민들이 남녀가 구별되지 않는 이런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원래 청교도 정신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미국이 죽어가는 배경이지 않느냐. 더더구나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만 올해 들어서 초연속
초대형 자연재해가 잇따르지 않습니까? 미국민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내적으로 미국이 죽었다 하는 표현에서 어찌됐든 도덕적으로 뭐 있다 하더라도 지금 상태에서는 이렇게 미국을 살릴 수 있는 강한 후보를 이렇게 선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측면에서 경제 문제와 함께 보다 근본적으로 미국이 좀 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측면에 해석하는 시각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뭐 경제 문제는 뭐 당연히 빼놓을 수 없겠지만 정말 근본적인 변화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자, 증시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오늘 좀 놀라웠습니다. 다우 1,400, 1,500포인트. 뭐 이런 숫자 자체를 너무 오랜만에 봐서요. 증시의 상승세가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네. 워낙 어제도 말씀드린 대선 과정 혼탁했죠. 예. 뭐 피습이라든가 뭐 혼탁했으니까 그렇죠. 대선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컸었죠. 그래서 어제 증시가 올라가는 분야는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하는 측면에서 오늘 트럼프가 압승을 거두다 보니까 그 연속 차원이 아닌가. 왜냐? 펀더멘털은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미국의 그 증시 보면 많은 사람이 경기 침체가 있습니다는 이 방송을 통해서 올해 연초서부터 경우에 따라서는 지난해부터 그로스 서프라이즈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고 있다. 어닝 서프라이즈 지금도 실적이 되고 있습니다는 약 78%까지 예상치를 웃돌고 있습니다. 이 근본이 괜찮으니까 대선에 따른 혼탁한 불확실을 하면 주가는 올라간다. 주가는 올라간다 하는 이런 표현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손 교수도 그렇습니다는 연장선 차원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자,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우지수가 3% 올랐죠. 그다음에 S&P와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2% 올랐습니다. 여기에 다우존스 지수가 많이 올라간 요인을 손 교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는 펀더멘탈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이 되면 전통적으로 친월가 정책이기 때문에 금융주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금융주가 오늘 10% 가게 올라갔던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다우보다는 나스닥과 S&P보다는 다우가 이렇게 3% 올라간 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스카이 로켓팅이라는 표현을 쓰죠. 오늘 뭐 그렇죠. 다우존스가 한 1,500포인트 가깝게 올라와서 스카이 로켓팅인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하이라이트는 테슬라였었죠. 그래서 어제 그렇죠. 이어서 오늘도까지 포함하면 한 20% 가깝게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증시로 자금의 로테이션 하는 상태에서 채권 시장에서 자금 빠지니까 채권 금리는 거꾸로 올라가야 되죠. 미국이 페드가 비컷 하더라도 경우에도 그 문제도 계속해서 지적했죠. 고금리 쇼크가 올 것이다. 너무 채권을 정책금리에 맞춰서 권유하지 말아라. 굉장히 낭비를 본다. 오늘 국채금리가 4.5%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국채금리가 이걸 올라가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도 105대 가죠. 그리고 N달러 환율도 지금 154엔대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어제 많이 올랐죠. 그렇죠. 오늘 아마 1,400원대 진입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당국자한테 1,400원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그건 괜찮은 거다. 무슨 1,400원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 수출이 증대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쪽의 방송도 한번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2.0 맞춰서 지난주 월요일 방송인가요? 고금리다. 그다음에 강달러 쇼크가 올 것이다 하는 쪽도 말씀드렸었는데요. 그게 시장에서 그대로 전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에도 얘기해 주셨지만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테슬라가 아닐까 싶은데요. 일론 머스크의 이 하이라이트였다 이런 표현들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대통령 당선자가 얼마나 고마웠으면 남의 칭찬을 하지 않는 트럼프 당선자가 제일 먼저 언급한 사람이 일론 머스크입니다. 사실 일론 머스크는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선 과정에서 돈을 뿌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대선 과정에서 돈을 뿌린 문제를 헬리콥터 밴 금융위기 대책으로 표현하는데요. 위기에 빠진 트럼프를 구해냈다. 그러다 보니까 당선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의 크라운 프린스 역할을, 황태자 역할을 할 것이다. 이 문제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되기 때문에 미국의 현재에 나오는 것을 그대로 영어 자막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한번 보면 황태자, 크라운 프린스인데요. 이거는 대통령의 버금가는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그렇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크립스는 실세 측근입니다. 대통령과 공식적으로 정치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게 이제 되고요. 그다음에 리테이너스는 가신 측근입니다. 대통령과는 공식적 직함이 없습니다. 사적 인연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게 리테이너스, 가신 측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컷 크라운은 뭐냐면 대통령 공식 직감도 없습니다. 내가 대통령의 황태자다 본인이 떠들고 다니는 사람. 공식 직감이 없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는 대체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크라운 프린스 역할을 할 것이다. 황태자 역할을 할 것이다. 하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명태균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황태자 하지만 크라운 프린스가 아니라 저쪽 밑엔 컷 크라운 궁정 강대나 부잡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문제가 굉장히 시사점을 던져주기 때문에 오늘 윤석열 대통령도 뭐 국민의 대담화가 있습니다는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기 때문에 제가 영어 표현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시청자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사실 어떤 단계에 있는가.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대통령 권력 주변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겁니다. 이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전 6시부터 해리스의 수락 연설이 시작됐는데요. 해리스의 연설이 지금 한참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네, 해리스 그동안 참 열심히 달려왔었죠. 뭐 이제 대선 레이스가 모두 끝난 만큼 내려놓는 것도 좀 미덕이 아닐까. 겸허하게 좀 인정하는 것도 좀 미덕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또 퀄컴의 실적이 방금 공개됐는데요. EPS와 매출 모두 잘 나왔고요. 현재 시가들 거래에서 7% 급등 중인 점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요. 국채금리 급등세. 자, 이게 지금 앞으로 뭐 증시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국채금리는 어떻게 보시죠? 네. 사실 공화당은 친월가, 친증시, 이렇게 기업 정책이기 때문에 사실 공화당 전통대로 두 가지. 대내적으로 보면 친월가, 친증시, 친기업 정책하면 아까 송 교수님 말씀대로 계속해서 증시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보면 스트롱 달러, 스트롱 아메리카 정책을 하면 해외 자금들이 미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증시는 좋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오늘 국채금리가 왜 많이 급등했을까 하는 측면은 두 가지가 있죠. 채권에서 증시로 자금이 그레이트 로테이션 과정에서 사실 채권 금리가 올랐다면 왜냐하면 채권에서 자금 빠지니까 채권 가격 채권 버려 유통시장에서 채권의 공급 물량 증대해 채권 가격 떨어져 금리 올라가. 그렇죠. 이런 국면이라면 증시가 상승할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번에 그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문제에 대해서 다른 측면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증시에서 보면 만약 장밋빛만 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미국의 현지에서는 이 요인을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공약 집권이기 많이 써야죠. 많이 써야죠.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공약을 실천하면 최대 10년간 재정 적자가 15조 달러 증가합니다. 세계 3대 평가사도 이미 작년부터 계속해서 신용등급 떨어지고 무디스도 전망을 지금 강등시켰던 이런 단계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 앞으로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문제가 두 가지 문제, 재정 적자라든가 디폴트 우려 하는 거 하나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내년부터 트럼프가 오늘 수락 연설에서 하는 거 마찬가지로 미국의 강한 경제를 이끌겠다 하면 본래 공약대로 트럼프 뉴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재정의 증대가 이렇게 됐을 텐데 거기에 따라서 앞서 송 교수랑 같이 얘기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했으면 재정의 인플레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난번부터 자 트럼프가 되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5%는 기본이다. 자막을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이다. 그 다음에 다이먼 회장의 8%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4.5%에 근접하는 양상입니다. 5% 기본을 갈 것 같습니다. 다이먼 회장이 8% 지난 4월에 얘기했습니다. 이분은 재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연준의 피벗을 믿고 정책금리가 비커스 되는 거, 채권 투자하는 거 그건 낭패를 봅니다. 이미 국채금리가 오늘까지 90bp 올랐습니다. 그렇죠. 90bp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권을 정책금리, 기준금리가 떨어진다, 채권 사세요 이렇게 해서 대부분 다 국내 증권사에 권연적으로 하면 지금 굉장히 큰 손실이 발생하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프로젝트 2025 계획이 다시 한번 떠오르는 겁니다. 자, 트럼프는 연준까지 장악하는 게 아니냐. 지금 다 장악했습니다.
국민들 지지도도 장악했습니다. 상원도 지금 다 장악하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뭐냐? 나머지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킨다 하는 이 측면에서 페드까지 장악합니다. 장악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정치적인 측면에서 강하게 주가를 올라갈 것이냐? 예. 한 측면에서는 가장 좋은 모습은 견제와 균형 원칙이 될 때 가장 주가가 건전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가 강하게 회복되고 당분간 강하게 회복된다 하더라도 항상 변수는 있다 하는 것을 그렇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참패한 바이든 정부 그리고 민주당이 앞으로 어떤 길을 모색하는지에도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앞서 해리스의 수락 연설도 진행 중이었죠. 네. 지금으로서는 앞길이 조금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까? 바이든 후보에다가 해리스 후보로 바뀌었으니까 같이 묶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로 이렇게 해리스도 통합시켜주고 그 다음에 집권당인 민주당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해리스의 수락 연설 당연히 지금 홍영표 말씀대로 겸손하게 수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락을 해리스의 개인적 성향으로 볼 때는 이렇게 순수하게 수락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거 패한 바이든 정부는 사실 집권당과 보위에서 오리로 표기합니다. 오리는 뭐냐면 기우뚱기우뚱하기 때문에 불안하죠. 그렇죠. 불안하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바이든 정부 또 앞으로의 민주당에 어떤 쪽으로 표현하냐 하는 것을 우리와 관련해서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레임덕 잘 아시죠? 대통령의 지지도가 30% 미칩니다. 예. 또 여당과의 관계도 소원한 겁니다. 공무원들도 야당 눈치를 보는 이런 단계입니다. 이런 단계냐? 미국 정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거보다 더 악화된 단계는 뭐냐? 브로큰덕입니다. 그것도 좀 보겠습니다. 예. 미국에서 이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브로큰덕은 대통령 지지도가 더 추락했습니다. 여당에서 요구한 민주당에서 탈당 요구, 대통령 탈당 요구 이것도 사실 나오는 단계입니다. 예. 과거 이런 단계가 없었느냐 하면 조지 부시 정부가 사실 금융위기 타겟책에서 7천억 달러의 대규모 부양책을 했는데요. 그때 여당이었던 부시가 예. 공화당이죠. 반대를 했습니다. 이게 금융위기를 더 악화시켰고 조지 부시 대통령을 더 어렵게 했던 그렇죠. 이렇게 된 게 브로큰 단계입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도 굉장히 어려웠을 때 대연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집권당이었던 민주당에서 이걸 반대를 하고 예. 탈당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브로큰 단계다 이렇게 됐습니다. 과연 지금 바이든 정부 앞으로 민주당이 이런 단계인가 하는 단계에서 시청자들의 판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브로큰 단계보다 더 나쁜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데드덕 단계입니다. 데드덕이요? 데드덕 예. 단계. 그 데드덕 단계는 어떤 단계인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사실상 소생 가능성이 없는 거다. 예. 그런데 데드덕 단계는 이 레드덕이 아니라 데드덕 단계입니다. 이 표현이 좀 잘못됐습니다. 레드덕으로 예. 이게 자막이 되어 데드- 있는데요. 영어는 제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 표현을 좀 늘어나는 겁니다. 예. 데드덕 단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은 오리에 밀가루를 넣지마다 유명한 얘기죠. 그렇죠. 낭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 바이든 정부가 이 단계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민주당도 앞으로 이 국민과 선거인단과 모두가 임면한 이 단계에서 다시 한번 소생하려면 대대적인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죽에서 개혁이 아니라 예. 개혁은 시스템이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개혁인데요. 앞으로 혁신이 필요하다. 그렇죠. 혁신이 필요하다. 완전히 시스템을 복원시키는 이 문제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 정부가 레임덕이냐 브로큰덕이냐 그다음에 데드덕이냐 시청자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예. 이게 우리와도 굉장히 시사점이기 때문에 아마 미국에서 이런 용어들을 나오는 것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레임덕이냐, 브로큰덕이냐, 데드덕이냐, 사실 셋 다 안 좋기는 하죠. 네. 좋은,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개혁이 아니라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고요. 이번 미국 대선도 이제 끝나가면서 올해 유난히 많이 예정돼 있던 선거들도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바이든 정부도 그렇지만 현직 통수권자일수록 교체가 되거나 아니면 많은 순환을 겪은 한 해 아니었습니까? 네.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될 단계가 바로 미국만의 문제냐. 올해 선거가 많았습니다는 예. 최고 현직 통수권자일수록 전부 교체되거나 아니면 위상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뭐냐?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부분 다 그랬는데요.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경제는 효율성 중시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토마스 피케티와 앵거스 리턴 간의
에피션시냐 이퀴티냐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자, 경제는 효율성을 중시합니다. 그런데요, 민주주의는 1인 1표제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의 인공지능에선 부유층들은 더 많이 가죠. 근데 트럼프 입장에선 그 사람들 지향하면 선거에 떨어지죠. 밑에 사람들, 중산층이 밑에 사람들 가죠. 예. 그래서 경제 효율성 중시하는 것과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퀴티어는 1인 1표주의로는 민주주의 간의 근본적 문제에서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미국만 아니라 전부 현직 통수권자들이 교체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선거인단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미국의 선거제도도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미국의 뭐냐. 여러 가지 지금까지 갖고 있는 시장경제라든가 민주주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지금 이렇게 성찰이 예. 검토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단순히 세계경제 무슨 산업에서 어떤 종목에 이런 영향 다들 압니다. 그거는 공약대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너가 전문가가 다르지만 똑같이 얘기합니다. 예. 그런데 미국 사회에서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근본적 문제, 한국도 많은 시사점을 갖고 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증시를 점검해보면서 마무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 오늘 미국 증시는 사실 잘 가졌죠. 그런데 우리 증시 그리고 앞으로 글로벌 증시의 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트럼프가 승리를 하면서 불확실성은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네. 불확실성 해소다. 미국은 대통령 끝남에 따라서 선거 과정에서 왔던 불확실성은 해소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미국이 불확실성이 근본적으로 해소될까? 트럼프의 독재 시대가 올 때는 미국 자체적으로도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국익을 증대하는 입장에서는 다른 국가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더 증폭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다면 집권위기의 세계경제 질서 5가지 시나리오입니다. 내용은 다들 아실 겁니다. 미중 간의 마찰, 2.0 시대, 차이메리카, 미중 간 같이 가고 국가별로 분권화 시대, 다자주의 시대, 무정부 서브 제로 시대 하는데요. 이게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중층적 분권화 시나리오를 간다. 이러면 뭐냐? 세계경제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을 넘어서 하이퍼 언서티브, 초불확실성 시대로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불확실성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대선 과정에서 대선이니까요. 불확실성을 해소된다. 예. 근데 앞으로 미국 내에서 불확실성은 더 증폭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은 더 증폭되는 게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의 미국 증시 모습, 이런 모습이 앞으로 화랑세가 지속될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특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렇죠. 내일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고 우리가 가장 지정학적으로 분리하게 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11월 위기설까지 얘기했던 이런 시각의 시나리오가 좀 당착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트리플 크라운에 좀 현 정부가 대비해 주십사 하는 것을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측면이 되는데요. 내일 한번 그 문제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노재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